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성일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해설 강의 영상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 이번 고1 11월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제 생각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나름 소신 발언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25에서 29번 이 지문이 이번 그 모의고사 지문 중에서 가장 이제 어렵다고 보통 알려져 있고 학생들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의 질문이 대부분 28번 문제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해설 강의를 찍을 때도 그렇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답변할 때도 그렇고 이제 오류라는 그 표현을 쓰기보다는 최대한 이 출제자의 의도나 해설지를 좀 대변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오류인 줄 알면서도 제가 오류라고 얘기를 안 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신을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혼란스러울까 봐.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그 해설지를 기준으로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해설지가 틀렸다거나 이 문제가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좀 혼란에 빠질까 봐 일단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그 소신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마 제 강의를 들어보셨거나 어쨌든 이 지문에 대해서 이해를 좀 확실히 하고 계셔야 이 제가 오늘 이번에 그 하는 그 내용도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문에는 그 정보가 완전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28번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28번 문제는 오류가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문의 정보를 완전하게 이해한 사람이 냈다고 보기에 좀 어려운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청에서 배포한 해설지에도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생각이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틀렸다면 제가 또 배워야 되겠죠. 제가 뭐가 틀렸는지. 근데 제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틀린 것 같은데 그걸 그냥 틀린 것 같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내가 틀린 건지 진짜로 문제가 틀린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발언을 하고 얘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또는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은 댓글이나 뭐 메일 같은 걸로 좀 피드백을 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가장 이제 저희가 그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의미를 결여한 그 명제라고 하는 이 친구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의미를 결여한 명제라고 하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철저하게 지금 저는 이 지문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지문에 보시면 의미를 결여한 명제의 정의가 크게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명제의 진리 결과가 언제나 참이거나 언제나 거짓인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대응하는 사실이 없고 그다음에 언제나 참이거나 언제나 거짓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그 정의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2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28번 문제를 볼게요. 제가 정의를 여기 써드릴게요. 자, 의미 결여한 명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조건, 대응되는 사실이 없다. 자, 두 번째, 참과 거짓만 이 둘 중에 하나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출제자의 의도는 뭐였냐면은 여기 있는 진리표 2를 딱 봤을 때 제가 지금 출제자의 의도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학생들아, 여기 보니까 전부 참으로만 떨어지지. 그래서 이 명제는 의미를 결여한 명제야.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사실이 대응되는 사실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진리표 2에는 대응되는 사실이 0개야. 이렇게 해설이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이게 논리적으로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뭐냐면 이게 역의 오류라고 하는 건데, 자, 아까 지문에서 이 두 가지로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정의를 했죠. 그러면 자, 의미를 결여한 명제란 이거나 이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반대로 지금 이 출제자가 추론하는 것을 의도하는 건 뭐냐면 참거짓이 하나만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를 결여한 명제다. 이렇게 역으로 추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옳은 추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아까 정의한 게 자 의미를 결여한 명제란 대응되는 사실이 없거나
뭐예요? 참거짓으로만 떨어져야 된다. 근데 위표는 참거짓이 하나만 존재한다. 따라서 위 명제는 의미를 결여한 명제다. 이렇게 추론하는 건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제가 다른 예시로 왜 잘못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지금 제 앞에 종이컵이 있는데요. 종이컵의 정의는요. 종이로 만들어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을 담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이 있는데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종이컵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추론이 맞습니까? 종이컵이란 종이로 만들어졌으면서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보를 가지고 물을 담을 수 있으니까 종이컵이라고 추론하는 거랑 마찬가지 문제인 거거든요. 이거는 명백한 추론의 우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게 무엇이냐면은 저희는 이렇게 TTTT로 떨어지면서도 여기에 대응되는 사실이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이게 TTT로 떨어진다고 해서 각각의 요소 명제들이 대응되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문의 정보상으로. 제가 예를 딱 들었던 것 중에서 저희가 강의하면서 제가 의미를 결여한교의 명제를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보세요. 자, 내가 삥뽕이라면 내가 삥뽕이다. 자, 이 명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명제는 일단 대응되는 사실이 없습니다. 내가 삥뽕이라는 거는 제가 삥뽕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전혀 사실과 대응될 이걸 비교할 사실이 없죠. 내가 삥뽕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전체 그 명제를 구성하는 요소 명제는 사실에 대응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것은 P면 P다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 내가 삥뽕이고 이게 참이건 아니건 아무 상관없이 내가 삥뽕이라면 내가 삥뽕이다는 무조건 참이 됩니다. P면 P이다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의미를 결여한 명제라고 하는 지문 내의 정의에는 맞아 떨어지는 거죠. 대응되는 사실이 없고 뭐가 되겠습니까? 항상 이것은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과가 빨간색이라면 사과는 빨간색이다. 이런 문장과 그 다음에 사과가 보라색이라면 이거 우리 거짓이라고 합시다. 사실과 대응해서. 자, 사과는 보라색이다. 자, 이 두 문장은요. 언제나 참으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가정하고 이걸 반복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의 수에서도 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과가 빨간색이라는 거는 사실과 대응하죠. 왜냐면 사과가 사실에 존재하고 이거는 사실과 대응시켰을 때 참이고 이거는 사실과 대응시켰을 때 거짓입니다. 자, 이거는 분명 참으로 떨어지는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대응되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위 지문의 정보상에 따르면 의미를 결여한 명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대응되는 사실이 없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 제가 직접적으로 아예 이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뭐냐면 자 보세요. 사과가 보라색이라면 바나나가 노란색이라면 사과는 보라색이다. 자, 제가 뭐냐면 여기 나온 문장을 그대로 지금 제 자연언어로 갖다 쓴 거예요. 우리 일상 언어로.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은 언제나 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가정을 했죠. 사과가 보라색이라는 가정을 먼저 했는데 나중에 사과는 보라색이라는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어떤 가정이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결과는 이건 항상 논리적으로 참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구성하는 PQ를 볼까요? 자, 이게 Q고 지금 이게 P고 이게 Q죠. 근데 여기 있는 PQ들은 사과가 보라색이다, 바나나가 노란색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사실과 대응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실이 대응된다 안 된다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8번 명제에서 진리표 2가 의미를 결여한 명제라는 것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진리표 2에 대응되는 사실이 연계다라는 해설도 말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PQ는요, 이 PQ가 각각 사실에 대응되는 문장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여기에 있는 P이면 Q이면 P이다라는 논리적인 구조만으로 얼마든지 여기를 참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고, 각각의 PQ가 사실에 대응되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지문의 정보를 통해서 전혀 추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불완전한 지문의 정보를 가지고 21번 문제를 구성한 논리적으로 명백하게 오류가 있는 잘못된 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이해한 것은 여기까지인데 뭐 저도 많이 부족하고 제가 뭐 실력이 저는 좀 못해요. 저 국어 못하고 뭐 엄청나게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렇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아니면 제가 이거를 좀 제 아는 논리학 교수님 제가 저번 옛날에 배웠던 논리학 교수님이나 철학과 그 분들한테도 한번 이 영상을 또 보내가지고 물어보려고 또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밝혀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